자, new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에 그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new 용어 정의는 이제 어떻게 할 예정이냐면요.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은 핵심의 이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이해로부터 어떤 핵심을 알아듣는다. 자, 핵심을 하고요. 그 핵심으로부터 이제 확장을 한다 하는 거예요. 확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여기에 이제 써야 될 기본 아이템이나 중요 아이템 같은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아이템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에 대한 부분에서 뭐 한다? 중요한 키워드, 강조돼야 될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장에 대한 부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여기서 언급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개를 확장을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new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의 강의 내용이 이해, 그 다음에 핵심을 강조하고 확장을 한다. 자, 그러면 이런 논리로 우리 이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잔교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부잔교의 이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이해는 뭐냐면 원래 잔교 구조물은 어떻게 돼 있죠? 잔교 구조물은 고정식으로 돼 있죠. 고정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얘가 뭐냐면 기초 처리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처리. 즉 무슨 얘기냐면 항만에서는 기초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자, 항만에서는 액상화가 잘 일어나나요? 예, 물은 포화 비배수 조건이고요. 또요, 예, 입도는 불량하고요. 예, 그 다음에요, 예, 그게 진원지가 가깝기 때문에 액상화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러니까 이 고정식의 어떤 잔교나 항만 구조물을 진다고 한다면 기초 처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그래서 이 부잔교를 한다라는 거는 왜 하는 건가요? 부잔교는 기초 처리 비용을 안 들이겠다 하는 거죠. 띄워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아이템인 장점과 단점을 보겠습니다. 단점. 우리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이제 파생을 하면 돼요. 가장 확실한 장점은 뭐죠? 기초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자, 기초 처리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공기가 절감이 되고요. 공기가 단축이 되고 공비도 절감이 되겠죠. 더더군다나 유지관리비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의 확실한 장점을 가지면 파생해서 이제 내용을 쓸 수 있고요. 가장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고정식은 얘가 파고에 어떤 영향을 안 받는데 조류나 파랑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조류나 파랑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하역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유지관리상에 대해 나중에 이제 어떤 공용 중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기본 아이템으로부터 이해를 한 다음에 기본 아이템은 무슨 얘기를 쓸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장교의 어떤 구성 요소나 아니면 특징, 장단점을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중요한 걸 강조, 즉 핵심을 본다라는 건데, 아까 핵심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단점 중에 어떤 파랑이나 조류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뭘 얘기하죠? 정온도 또는 정온성이라고 얘기하죠. 울렁꿀렁 파도에 이제 울렁꿀렁하지 않고 고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온성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꺼내야 돼요? 정온성 또는 정온도 확보 대책, 확보 방안이 필요하겠죠. 뭐 앵커를 몇 군데를 네 군데 이상을 박는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조류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폰툰이 있으면 폰툰 옆에다가 여기 이제 우리 이제 슬립이 되는 이제 어떤 고정 구조물을 설치고 여기 이제 말뚝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 말뚝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를 지지하는 지지 구조가 아니라 연직 지지 구조가 아니라 수평에 대한 어떤 저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수위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이워터 레벨, 로워터 레벨 낮아지면은 어떻게 된다? 예,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은 막아준다라는 거죠. 예, 수직으로는 이제 거동을 자유롭게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강조할 수 있어요? 정온도 확보 방안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제 우리 확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장. 자, 어떤 문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건데 실은 부잔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부채교도 있어요. 부채식 교량. 예, 또는요 부채식 암벽도 있고요. 예, 더 나가서 이런 것도 있죠. 부채식 활주로도 있어요. 실은요. 예, 항공모함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부채라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뜨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을 같이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나가다 보면 부채교에서 어떤 부채식 문제에서 뭐가 들어가냐면 강 구조물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가는데 거기서부터 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화에 대한 부분에서 특히나 염해부식 같은 것들, 이런 부식에 대한 부분에서의 어떤 대책도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용어 정의에 대한 유용어 정의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한 부분은 제일 핵심이 이해예요. 아, 이게 어떻게 됐는지 하는 스토리텔링식으로 얘기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즉, 고정 구조물이 기초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 이거를 처리 비용을 줄이고자 하면서 또 어떤 조수 간만의 차이에 따른 높낮이에 대한 부분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부채교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해가 됐으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면 장단점이나 또는 어떤 특성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를 강조한다면 뭘 한다고요? 키워드는 뭐요? 정원성, 정온도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관련된 어떤 확장적인 부분을 찾는다면 어떻게 한다? 어떤 그 여기 관련된 연관된 문제를 파생할 수 있겠죠. 교가 부장교 말고 부채식 암벽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암벽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설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해를 한 다음에 자, 부채교의 어떤 특징 하면은 이제 어떤 부분이 있다? 뭐 여기 이제 뭐 나와 있죠. 조차가 가장 큰 곳에서 사용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큰 단점 같은 걸 얘기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뭐 부식도 얘기할 수 있고 정원성 얘기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시공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핵심을 강조한다. 즉 기술사에서는 중요한 부분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뭘 한다? 정원도 확보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뉴 용어 정의, 즉 뉴 용어 정의에 대한 부분은 어떤 흐름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자, 이해를 하고 거기서 이해에서부터 중요한 핵심을 강조하고요. 그로부터 어떤 문제,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을 파생을 해서 한 문제로서 여러 가지를 풀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강의 펼쳐 보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칠까요?